갭 투자 후에 실거주는 언제 할까요? 이 댓글에 저한테 그 에스테틱 어디 갔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역삼역에 있는 에스로이라는 에스테틱이고요. 신사점에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친구가 역삼역 있는 곳을 데리고 갔고, 최근에 한 번에 또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또 이 안경 브랜드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콘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아콘이와 발망이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식탁은 칼 한센 선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인디핑크 다이닝 체어는 코이노라는 독일 브랜드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광고 아닙니다. 다 내 돈 내산이에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집을 전세 끼고 샀는데 언제 실거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본인이 여건이 될 때, 정말 실거주가 필요할 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고려사항은 나와 가족 생활의 생활 환경을 고려했을 때인데요. 직장 위치, 자녀 교육 문제, 생활 편의시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전세나 반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곳보다 매수해둔 아파트 사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훨씬 낫다면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면 되겠죠. 반대로 매수해둔 집이 직장과 더 멀어지거나 또는 자녀가 전학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하면은 굳이 무리해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적인 부분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전세나 월세가 계속 올라가. 이럴 때는 갭으로 사둔 곳을 그냥 실거주하러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월세 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저렴한 월세 사는 조건이지, 비싼 월세나 비싼 전세 살면서 갭으로 사두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실거주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저렴한 월세냐, 이거 기준이 필요한데 저희 기준은 이렇습니다. 산본과 수원 영통에 있는 아파트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1인일 경우 17평짜리가 보통 2천에 60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2인일 경우 22평에 2천에 90만원 정도 하고, 3인이라면 24평짜리가 3천에 100만원부터 5천에 100만원까지 있습니다. 만일 여기 산본하고 영통하고 직장이 멀다 그러면은 광명에 하안주공이 있고요. 인천 쪽에 뭐 부평, 부천 이쪽에는 저렴한 곳이 진짜 많고, 남양주, 의정부, 도봉구 쪽에 월세 저렴한 곳 너무너무 많거든요. 일산에도 많고요. 파주에도 많고. 근데 이렇게 깔고 있는 돈을 최소화해야 투자를 해두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가끔씩 보증금 3억에 월세 150, 200 내면서 투자할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실거주하는 게 나아요. 또 나는 구축 아파트 월세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당장의 생활 만족도도 중요해라는 분들도 있는데, 또는 신혼부부인데 부모님이 무슨 월세 살면서 투자야, 무조건 실거주해 라고 강요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실거주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건 선택의 영역이에요. 근데 또 요즘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게, 전세가 이미 들어있는 매물만 살 수 있는 거죠? 라는데 아닙니다. 입주 가능한 매물, 즉 세입자를 새로 맞추는 경우도 전세 끼고 살 수 있어요. 단지 그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현금을 다 주고 전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만일 여러분이 보고 계신 아파트가 전세가가 한 15억에 매매가가 30억이 이게 넘지 않는다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현금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려면 전세금 반환해 줄 만한 집을 사야 되지 않냐, 전세가가 너무 높아버리면 나중에 내가 못 들어가지 않냐 라고 하는데, 나중에 언젠가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좀 아랫급지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매수하고 3개월 뒤에 바로 후회합니다. 아, 그냥 그때 상급지 살걸, 이런 후회인데요. 부동산 투자는 내가 나중에 들어갈 만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현재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사는 거예요. 왜? 언제 들어갈지 또는 아예 안 들어갈지 정해진 게 없고, 내 직장이 옮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장을 잘 보세요. 비싼 게 더 많이 오릅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곳을 더 원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락장에는 비싼 게 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락장 때는 갈아타기를 하시라고 강조 드리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언제 시작했냐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실거주를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안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계속 월세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실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거주 한지 지금 3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집에 대출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세 주고 저희 가족은 저렴한 반전세에 살면서 그 전세금으로 투자를 하면 자산을 훨씬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왜 안 하고 있느냐? 가정의 평화, 가정의 안정, 이런 것 때문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쩌면 재산을 불리는 투자 가치보다 가족 구성원의 행복, 저의 만족,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자녀가 20살이 돼서 독립을 하게 되면은 또 분리를 하게 될지 모르겠죠. 저와 아내는 저렴한 데로 옮기고 그 전세금으로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집에 살면서 대출이 없다면 1억에 한 80만원짜리 월세로 옮기고 나머지 9억으로 갭으로 18억짜리 집을 매수한다면 괜찮은 갈아타기가 되는 거겠죠.
있겠죠. 네, 하지만 나의 거주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투자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실거주를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생활 환경이나 자금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네, 부동산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의 돈 많은 친구와 김 부장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